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4년에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정책들의 변화가 아주 큰데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취득 과정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왜 변했는지 등과 함께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전국에는 약 6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고 20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숫자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2023년도까지는 이론, 실기, 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되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치매 과정이 포함되어서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시생의 90% 이상이 합격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매년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수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도부터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자부담비를 90%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가뜩이나 수업 시간이 늘어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자부담비까지 올라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70에서 90만 원 정도의 자부담비를 우선 내어야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돌봄 서비스 분야로 포함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 시 자부담비를 90%로 책정했고요. 자격증 취득 후에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이 취업을 하게 되면 선납한 교육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2개월 과정은 23만 2천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사실상 교육비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와 취업을 하는 취업자들의 차등 지원 제도로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훗날 취업을 위해서 미리 따두려는 비취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 의사가 없으면 전액 자부담, 취업 의사가 있다면 국비 지원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원에서 상담을 할 때 자부담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률보다 5, 6배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률은 13.8%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늬만 국가 자격증이고 이의 강도에 비해 대우는 최하위라는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인데요. 정부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이 되는 2027년까지 75만 5,554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요. 공급 예상 인력보다 약 7만 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기존에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에게만 성급제를 실시했다면 주 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성급제 시범 사업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금 지급 등의 제도 개선 사항 또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 장려금을 개선하고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의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관 평가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2024년부터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임 요양보호사들의 수당 지급을 위한 성급제 도입에 기관을 옮기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력을 인정하고요. 50인 이상의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교육 체계를 개편한 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및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자격증 취득만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보수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방문 요양과 같은 재가 요양보호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재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나 재가시설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요양시설 내 CCTV는 의무화가 되어서 요양보호사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호가 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 현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 비자인 D10 비자를 소유한 요양보호사가 2년 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D10 소유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과 관련 지식을 이미 갖추었다고 보고 젊은 요양보호사를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굽힐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인으로 80.4%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60대 이상이 63.6%로 젊은 요양보호사의 유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장기 요양제도 속 임금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는데요. 임금 가이드라인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노동자 보호 최소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언제든지 줬다 뺏을 수 있는 누더기 가상금 체계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상 양질의 요양보호사나 젊은 요양보호사의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함께 근무하는 기관의 기관장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차이가 있음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금 인상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